네,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시장도 일단은 전강후 약이었고, 우리 셀트리온 삼명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그죠? 일단은 조금 JP 모건, 골드만이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다행히 조금 우려했던 또 개별 악재 소식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일단 오늘 JP 모건의 골드만 쪽으로 대량 매도도 했고, 그죠? 헬스케어 쪽으로 또 연기금도 또 대량 매도가 나왔던 상황이었죠. 일단 연기금까지 고려한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전체 시장에 대한 조금, 그죠? 코스피 기준상으로 2,500선, 코스닥은 조금 덜 올라왔지만, 그래도 일단 CPI 조건, CPI가 조금, 시장 예상치 조금 하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급등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조금 조정일 가능성이 있을지, 여하튼 내일 한 며칠 정도 또 장을 더 봐야 될 듯 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렇게 대량 매도세가 나왔는데 다행히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는 안 나온 듯 한데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의 악재 말씀드릴 때 약간 블록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록딜에 대한 부분, 일단 테마색에 대한 블록딜 부분이고요. 우리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지분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래서 4.5%대 지분 아래 부분이라서 일단은 테마색 입장으로도 블록딜 해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장내 매도해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조금 또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죠. 블록딜 하게 되면 보통 할인율이 6에서 한 9%대 나오는 상황이니까 현 주가보다는 더 할인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죠?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조금 또 장래 매도가 훨씬 유리한 부분인데, 하여튼 오늘 테마색에 또 이슈 또 기사거리가 하나 나온 게 있네요. 지금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0.2에서 0.7%대 하락세 장 마감 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0.29, 그리고 S&P 500 0.4, 그리고 나스닥 0.68%대에서 조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몇몇 분들 조금 손절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지금은 손절하실 타이밍은 아닙니다. 약간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지겹다라는, 아무튼 여하튼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손절하실 바에는 지금 잠깐 잊어버리시고, 일단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 일단 배당까지 받는 부분 상으로 잠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공매도 저항고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공매도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죠? 오늘도 일단 261만 8천 주 해서 전일 대비해서 대략 한 2만 주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셀트리온 10월 21일자 247만 주에서 지금 261만 주 상으로 셀트리온만 조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해서 공매도 저항고 평가 금액 4,897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헬스케어 공매도 저항고 최저치 또 경신을 냈습니다. 공매도 저항고 104만 9천 주 해서, 그죠? 이때도 공매도 수량이 10만 3천 주가 나왔는데 더 줄어들었죠. 104만 9천 주 해서 전일 대비 한 대략 한 1만 3천 주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저항고 평가 금액 712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금일 공매도 장고 57만 7천 주, 62만 주대에서 50만 주 중후반대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공매도 저항고 평가 금액 386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하튼 보셨다시피 공매도 저항고 쪽에 대한 부분은 셀트리온은 조금만 증가세, 반면 헬스케어는 그죠, 계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제약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공매도 쪽에 대한 부분은,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은 이슈는 없는데, 그죠? 여하튼 오늘 조금 수급이 꼬이면서 조금 많이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마찬가지 부분이었죠. 이재명 최고위원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민주당에서는 그죠, 밀어붙이는 식이었죠. 금융투자소득세 내년부터 시행 밀어붙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개정안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금투세 도입 신중해야. 야당 유예로 선회하나 해서, 원래는 당초 내년 1월 도입 예정 부분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법 개정이 이루어야 되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최고위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가나 시장이 얼어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해야 하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조금 내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반대하는 좀 기류가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유예가 되어야죠. 일단 그죠. 말 그대로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인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도입된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죠. 손정희도 FTX 투자로 1억 달러 날렸다라고 하네요. 네, 소프트뱅크 주가 12%대 급락했다라고 하네요.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 투자해서 약 1,300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프트뱅크 주가 하루 12% 넘게 급락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FTX 파산 신청했죠. 네. 요게 또 우리 테마색 부분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FTX의 코인 상장한 컴투스 13%대 급락했다라고 하면서 장중 52주 신저가 경신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 부분은 FTX의 올해 3월 자체 가상화폐 C2X를 상장한 만큼 손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또 FTX 이슈 부분이죠. 이제 우리 테마색, 이게 오늘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싱가포르 테마색 FTX 파산에 2,700억 날릴 위기라고 합니다. 이거 일단은 테마색에서 그죠. 장래매도 가능성 이 부분 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정권사들이라든가 뭐 투자회사들 그죠. 말 그대로 윈도우 드레싱, 월 마감, 뭐 분기 마감 등등 해서 손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약간 윈도우 드레싱 그런 효과 부분도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테마색 입장에서도 그죠. 네. 전체 테마색 자산 규모에 비하면 2,700억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소규모 부분인데 뭐 몇백조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2,700억 날릴 위기 총 3차례에 걸쳐서 지분율 1% 정도 투자했다라고 하는데요.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테마색, 세커이아 캐피탈, 패러다임 등 글로벌 큰손 투자들이 수천억을 날리게 됐다. 테마색 그동안 FTX에 2억 500만 달러, 약 2,700억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지분율 1%로 외부 투자자 가운데는 두 번째로 높다. 테마색 2021년, 22년 총 3차례에 걸쳐 이 회사에 투자했다. 일단은 그죠. 기존의 테마색에서 블록딜 나왔을 때도 그죠. 뭐 조금 뭐 약간 투자 리밸런싱 뭐 다른 쪽에 투자하기 위한 또 그런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해당되는 자금이 우리 블록딜 한 자금이 여기에 들어갔는지는 그죠. 뭐 직접적으로는 뭐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여하튼 뭐 우리 쪽에서 블록딜 매도하고 뭐 아무튼 자금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투입을 했겠죠. 실질적으로 2,300억 날릴 위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11월 14일 오후 11시쯤에 나왔는데요. 일단 요때 정도부터 그죠. 우리가 장 초반에 조금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빠지면서 좀 저점 형성한 다음에 다시 조금 오르다가 요 시간대쯤에 다시 조금 하락폭이 올랐던 부분을 다시 반납하면서 더 크게 하락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능성만 점쳐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이슈 부분으로 그죠. 이 이슈 부분으로 말 그대로 테마색이 뭐 골드만이라든가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장내 매도한 부분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에 대한 가능성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딜 하게 되면 6에서 9% 할인율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장내 매도는 그죠. 급한 부분만 아니라 그러면 조금씩 매도하면 현 주가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요거 오늘 나온 기사 이게 또 연관성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경험치 쌓였다라면서 K바이오 미국 현지 임상 판매 속도 하는데요. SK바이오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LG화학과 셀트리온 그룹도 도전장을 낸다라고 하는데요.
SK바이오팜 미국의 현지 임상 직접 판매 선구자 네, SK바이오팜 네, 뇌전증 치료제 부분이죠. 세노바메이트 요게 조금 내 매출이 계속 내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LG화학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셀트리온 그룹 램시메스시 신약 허가 유통 기대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트너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바이오시밀러 외에도 새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허가 등을 담당하고 헬스케어 유통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해서 일단은 내년에 그저 미국에는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은 2분기 유통사를 고려하고 있죠. 유플라이마가 내년 7월 네, 직접 판매 부분이고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8월 달이었죠. 네, 셀트리온 USA 내 지분 175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내년쯤에 베그젤마 2023년 2분기쯤에 그리고 7월달 램시메스시 유플라이마 램시메스시는 그죠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 부분입니다. 램시메스시 미국에서 신약으로 인정돼 임상 1, 2상을 면제받고 글로벌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 입증 임상이 아닌 위약 효과 검증 임상을 진행 중이다. 해서 올해 말에서 2023년 초 FDA 바이오 의약품에서 이제 신약으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여하튼 네, 오늘 일단 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그죠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일단 제약은 그나마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뭐 수급도 나쁜 부분이 아니었고 그죠. 일단은 뭐 테마사이기 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죠. 또 여러 가지 또 추측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조금 있는 네,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오늘 일단 뭐 블록딜에 대한 이슈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다행이고 일단 뭐 장내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죠. 단기적으로는 조금 내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면서 하지만 어차피 빠져나가야 될 테마색이라면 네, 중장기적으로는 내 주가의 호재 부분이죠. 여하튼 오늘 수급이 꼬이면서 많이 빠졌던 부분 내일은 조금 내 반 정도만이라도 내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일단은 뭐 단기 저점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죠. 네, 셀트리온 18만 1,000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 6천원대 부분입니다. 대차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대차 2만 4천 주 줄어들었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수급이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차 2만 4천 주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는 대차가 조금 늘었습니다. 네, 12만 8천 주. 이것도 우려 사항이 아니죠. 바로 전일에는 12만 6천 주 줄었다가 오늘 12만 8천 주 늘어난 부분, 우려 사항은 아닙니다. 셀트리온 제약, 네, 대차 3만 주 정도 증가되었고요. 여하튼 뭐 개별 악재 오늘 소식이 안 나왔으니까 여하튼 우려했던 개별 악재 소식은 아니지만 여하튼 단기적으로는 그게 그죠. 장내매도 뭐 블록딜 이제 대량으로는 하지는 않겠죠. 일단 장내매도 네,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죠. 여하튼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그죠. 그래서 여하튼 내일에는 조금 네, 돌려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그죠. 네, 단기 저점 18만 1,000원대 그리고 네, 헬스케어 같은 6만 6천원대 일단은 내일은 조금 빨간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하루 고생들 하셨습니다.